정치마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짧게 하나 질문. 오늘 국회 개원한 지가 73주년이라 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개헌 문제 또 꺼냈습니다.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세요? 개헌. 네, 지난번에 개헌특위까지 만들어졌었죠. 예. 20대 국회에서. 개헌이라는 문제가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만이 아니라 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국민의 기본권 관련 규정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내년 선거 앞둔 상황에서 이제 포인트 개헌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들을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한정에서 특히 뭐 대통령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공감대는 중임제인가요? 중임제요. 제가 겸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의 공감대는 의원님 대부분. 공감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사실 정치권에서 대통령 단임제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박 의원님 어떠세요? 개헌 관련해서는. 개헌은 이제 박병석 의장님 소신입니다. 야당에 계실 때도 주장을 하셨고 의장되고 나서도 계속 주장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은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87년 체제 아닙니까? 지금 헌법 상당히 오래됐고 바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개헌 논의 필요한데 과연 지금 시점이냐? 대선을 1년도 안 놔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게 되면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합의하기 어렵지만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것까지 논의되기 시작하면 뭐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생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대선 앞두고 있는 시점 맞느냐. 그리고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임기를 1년 줄이는 그래서 4년 중임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주기를 맞추는 거나 아니면 중간 선거 형태로 가는 방식이 좋지 지금 개헌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어떤 약간의 컨센서스는 있습니까? 개헌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닙니다. 뭐 컨센서스는 아니고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박 의원님은 있어서 어떤? 저는 뭐 4년 중임, 4년 중임. 4년 중임으로 해서 아까 제가 5년 중임, 4년 중임. 네, 4년 중임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에 있도록 하는 방식, 중간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간 평가를 받고 대통령 또 연임하고 이런 방식이 근데 좋다고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지금 좁히기가 어려운 상황 같지만 4년 중임은 다수파 아니신가요? 그게 의견이? 그렇죠? 네네. 그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4년 중임 뭐 어떻습니까? 의원 정부제 주장하신 분도 있고 의원 내각제 주장하신 분도 있기 않군요.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 전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딱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논의가 남아있는 일정들을 생각하면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재난지원금이요. 보편적 지급은 결론 내린 겁니까? 거의 글로 가는 거죠 지금? 지난번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부터 이미 수립했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진작 효과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경제기관들에서 나오는 우리의 내수 상황이라든지 경제 전망치 등에 미루어서는 지금 전 국민에게 경제지원금이 특히 지금 세수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 진작을 통해서 그 성장세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복세를 당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뭐 테이블 위에 논의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보편적 지급은 역시 지금도 아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뭐 무작정 무한정 걷을 수 있다면 보편 지급도 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세금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항상 재정은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려면은 핀셋 지원, 즉 손해를 많이 본 분,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한테 핀셋 지원하는 게 맞지 전부 깔아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 나왔습니다만은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더 높습니다. 소비 탄력 계수가 더 높기 때문에 이분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보편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 돈도 없는데 언제 그걸 다 하겠나는 생각입니다. 여당은 이제 그쪽으로 가기로 거의 하신 것 같은데 결정을. 그죠?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고요. IMF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가 추가 재정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교해 보더라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적시에 돈이 집행이 되고 재정이 집행되는 것이 향후에 국가 국간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상식적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의원님 말씀 중에 미국도 이렇게 풀고 있는 건 외국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기왕에 이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정부 부채만 따져도 1,000조가 넘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하고 충당 부채랑까지 합하면 2,000조를 훌쩍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예. 가만히 있어도 부채가 지금 늘어날 판인데 예.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써서 되겠느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헌법 23조 3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국가의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명령으로 재산권을 제약했으면은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실보상하는 거는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니까 예. 소위 핀셋 보상, 소위 선별적 보상이 되는 거죠. 이게 헌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우려 말고 야당에서 우려하시는 거는 이게 선거용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그렇죠. 전 국민한테 주면 예. 효과도 별로 없다고 연구원들이 얘기하고 있고 예. 또 헌법적인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 보편적으로 나눠주겠다. 효과도 없고 우선순위도 뒤지는 나눠주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를 내다보고 근데 효과가 없다는 건 외국도 그렇게 어떤 전 국민에게 네.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돈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곡 같은 경우는 제일 예. 많이 쓰는 돈이 PPP라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는 업종에 예. 예산을 대주는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바로 그 그것도 핀셋 그것도 있지만 개인한테 뿌리는 것도 역시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로 그건 뿌리는 뭐 건 사실 재정 아닙니까? 규모 자체가 크니까 예. 우리하고 금액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나가는 돈의 비율을 따지면 PPP가 제일 큽니다. 예. 즉 고용 유지 지원금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런 네. 예. 효과가 없다. 예.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 지역의 상인분들이 먼저 체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에 대한 핀셋 재난지원금보다 더 반기고 있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전에 23조 상만 헌법을 언급하셨는데 손실보상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동시에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6월 국회에서 발빠른 우리의 국회 역할들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금이야말로 적깁니다. 무엇보다 지금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만약에 코로나19 없는 상황이라면은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수가 지금 19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등 수익 구조가 좀 더 나아지는 현상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서 선순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19조가 이제 1, 4분기에 이제 더 거쳐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비율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 가정이 있는데 빚이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1,000조, 2,000조에 달하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 19조가 들어왔어요, 가장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빚을 갚는 데 써야지 이걸 나눠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제가 자꾸 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이고, 제가 하시죠. 예,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왜 자꾸 여쭤보냐면 지금 외국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하는 어떤 통계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국가 부채 규모가 우리가 어떤 다른 선진국보다 굳이 높다고 그 통계 자체가 않는다는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보편적 지급 자체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금 격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경기 회복 중에서 돈을 뿌리는 자체는 팩트인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 부채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기축통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기축통화 국가들은 GDP 대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그 나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는 얼마가 되느냐? 40%, GDP 대비 40%가 합의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48%에 가 있고요. 올해 말이면 50%를 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나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많이 주고 가자 이러는데 임기는 1년 남았고 국가 부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10년물, 20년물, 30년물에서 50년물까지입니다. 즉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즉 가정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 가계에서 빚을 진 상태에서 가장이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빚은 다 누가 갚습니까? 아이들이 다 갚는 거거든요. 우리가 딱 그런 지금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그 논의 테이블 사실 오래된 재정의 양갈래의 입장들인데요. 지금 적시에 집행되지 않으면 향후에 감당할 우리의 빚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재정을 아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지금 재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이 지금 특수 상황에서는 아끼다가 기반 자체가 붕괴되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다. 이런 이 의원님 주장이 아니라 꼭 어떤 재정을 확대하는 주장하는 분들의 공통적 주장인 두 것 가지 같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이재정 의원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도 줘야 되고 또 손실보상도 해야 된다 그런 거는요. 이거 두 개 합하면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30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금 이거는 이제 강훈식 의원안에 되면 15조 정도 든다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45조를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냐? 돈은 19조가 더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이? 예. 그럼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푸는 건 맞는데 이 재정을 어디다 푸느냐? 모래사장에 물 뿌리듯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V자 곡선을 예. 그리든 최소한 U자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번지 없이 쫙 다 뿌려서 어떤 업종은 사실 코로나에도 별로 타격을 안 받은 예. 업종도 있거든요. 배달 업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종에까지 다 나눠주는 게 맞느냐? 힘겨운데 나눠줘야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이게 경기 반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쓰되 확장적 재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쓰되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오해였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혹시 여야가 바뀌어 있으면 서로 반대 주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선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이걸 하면 선거에 우리가 불리할까 뭐 유리할까 이 판단이 논리를 끌어오는데 어떤 전제가 되는 판단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글쎄요. 그건 오해일까요? 조금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있어서의 두 가지 시각은 예.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예. 거기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진 생각들이 조금 다르죠. 네. 조금 재정에 있어서 유연해야 예. 된다라고 말씀을 권해보는 예, 그건 겁니다. 어떤 철학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외국도 동일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재용 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아직 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 여론이 예. 다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하고는 다르게 우호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예. 있다라는 그런 점검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또 예.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경영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불법 경영승계와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예.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예. 다른 여건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혹시 있다.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게 만나서도 국민적인 여론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예. 뉘앙스로 말씀하셨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7%가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건은 지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아주 격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만의 TSMC한테도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미국이 또 이제 반도체 전쟁에 불을 붙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우리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의 제일 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걸 지켜야 될 측면이 있고 백신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을 훨씬 더 잘 구해올 수 있는 처지에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반도체 투자와 백신을 교환하는 이런 식의 여건,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플러스 백신 두 가지를 볼 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쪽 입장을 분명히 어떤 양쪽 여론을 두 분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원적인 질문, 법 앞에 평등. 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은 근데 원칙을 지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 그 의원님? 대통령의 특사, 특별사면 권한이라는 것도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예.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사건들, 경영성계 문제, 합병 문제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기 예.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난 국정농단 사건 이것만 특별사면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한 심판, 예. 다시 말해서 법원의 프로세스는 그대로 그대로 진행되면 진행하고요. 되는 근데 것이죠. 사면해놓고 나서 그 유죄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또 들어가야죠, 뭐. 예. 근데 그게 이제 1심 진행 기술적으로 좀 중이기 복잡하지 때문에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두 개의 사건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의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의 결탁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불법 승계와 관련된 사건도 하나의 그 뭉치 안에서 서로 견연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방식도 사실 무전 유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언론들이 달구기 시작합니다. 국민 뜻을 얻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씁쓸한 그런 한 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네. 추가하실 말씀? 예. 근데 이 사건 뭐 이제 사법부에 가 있으니까 예.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좋지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추가적인 사건들에 관해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저는 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만 풀어서 위기를 해소할 게 아니라 예. 사람도 풀어서 같이 위기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